오늘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공권력에 의해 서산시에서 2천여 명의 선량한 민초들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73주기 서산합동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및 유족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이나 정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는 식전 행사입니다. 제2부는 추모제입니다. 제3부는 추모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학 석사이시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전수 조교이신 심하영 승무보전회장 역임하고 계신 이애리 선생님의 진업무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혜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상물 방영을 하시겠습니다. 방영될 영상은 지난 5월 10일부터 갈산동 교통호에서 유해 발굴 개토제, 5월 30일 중간 보고회, 7월 29일 발굴 유해, 봉안시까지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9.28 수복 이후에 민간인들을 서산경찰서 각 지서에 유치하여 한꺼번에 서산경찰서로 모여서 이 갈산동 교통후에 학살한 지역입니다. 지난 5월 갈산동 176-4번지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 중단 보고가 진행됐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지나시고 69 정도. 69 정도인데 왜 감을 여기서 잡냐면은 그 수복되고 나서 1차적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1차적으로 끌어다가 처형시킨 것이 갈산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발굴한 현장은 6.25 전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한동안 일정 기간 이쪽 지역까지 물론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전부 북한의 그 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부역에 참여했던 분들을 9.28 수복 이후에 그 명단을 확보하고 그리고서 다시 일사후퇴와 관련해서 이렇게 남아하던 그 와중에 아마도 이렇게 집단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뜨문뜨문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약 13분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살을 할 때 사용되었던 총탄의 한 피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한 73년이 지났는데 생각은 아주 마음이 아주 불쌍합니다. 사람 맞는 총은 총소리가 울리질 않아요. 아주 톡톡 소리만 나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다. 60여 미터의 길이로 70여 구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해의 모습은 참혹했다. 앞으로 혹은 뒤로 낀채 보이는 유해도 있고 대부분 반드시 펼쳐져 있는 상태로 뒤엉킨 채 발견됐다. 73년 동안 유해를 방치했습니다. 정부가. 다행히도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막상 와서 발굴된 유해를 보니까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러한 우리 부모 형제를 이런 식으로 학살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매장해놓고 심승에 파괴되게 만들어놓은 이 행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희생자 유족은 품 안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다.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소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죽었으니까 부모가 죽었거든 그냥 고생한다 죽은가 보다 잠이 돼서 죽은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고생한 것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45살 먹어서도 말이야 빨갱이 새끼라 소리 듣고서 말이야 그냥 우라통 터지는 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희생자 유가족들은 73년이나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참혹한 사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이거는 추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거는 관철시킬 겁니다. 이것을 여기다 또 방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현장에는 폭과 깊이가 1m도 안 되는 좁은 교통로를 따라 굵은 다리뼈들 뿐만 아니라 척추뼈와 갈비뼈까지도 완전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발굴됐다. 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977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888명에 달한다. 일기 진실화위원회는 최소 186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기 서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현지 조사를 통해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전쟁 등으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합동 추모제 등을 진행하였다. 또 정명호 유족회 회장이 국회에서 과거사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지난 5월 3일 국회 정당관에서 과거사법 개정 국가공권력에 의한 기자회견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3만 명이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과거사법조차 없는 상태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에 차질이 발생하여 많은 유족들이 명예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유족회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의 제1소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12건의 발의안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정유회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이후 과거사법 개정률 국회의원의 협조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통과 단계에서는 누더기법으로 변질되어 통과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113만 명의 국가공권력으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사건을 역사 교과서에 한 줄도 등재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유를 부르짖는 민주국가입니까? 정부와 국회의원께 강력하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은 말씀드리고 정명호 회장님께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1960년도 10월 21일 날 우리 전국유족회가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호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정원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양민을 아무 법적 조치 없이 113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남한 인구의 5%에 해당하는 희생자 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우리 유족 선배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총회 장소에서 아버지 학살에 분노하며 구호를 외치면서 통곡하고 오열하였다는 우리 선배님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부당한 국가공권력으로 인해 113만 명에 달하는 부모 형제가 학살당해야만 했던 유족들이 1960년 10월 20일 뜻을 모아 창립한 유족들이 유일한 단체입니다. 1960년 제4대 국회에서 양민 학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인해 전면 무산되는 우를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과정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10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시킨 바 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5월 20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는 올바른 과거사법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일념하에 21대 국회에서 총 12건의 관련 법안을 여야 의원 명의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다.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송유열 씨에 관한 특례조항,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유해의 조사 발굴,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조사기간 연장 조항 등이나 이마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전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법안 통과 및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 사정이라는 이유로 제 역할을 방기한 채 어떠한 업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110여 개 관련 유족회의 유가족들은 이미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로 지난 73년간의 행복한 과거사의 해결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를 원망하며 속절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진정 유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야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만 문제 해결이 앞장설 것인가?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우롱하는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는 113만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와 완전한 과거사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조속한 법안 통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남기지 않고 진실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일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유족회에서 국회를 향해 경고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게 받아안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부족했던 법안 통과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고 우리 역사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갈산동 발굴 위에 안치식이 거행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은 울음소리마저도 삼키듯이 정적이 감돌았다. 피해자들의 삶이 진정한 용서, 정당한 보상과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제2부 추모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가 국가폭력에 희생된 지 7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거동이 불편하여 함께 추모제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유족들께서도 국가 공권력에 무참히 희생되어 구천을 떠도는 2천여 명 희생자를 자택이나 모인 자리에서 함께 회상하고 추모하며 영면 안식을 기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부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및 유족 여러분께서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례에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제 선언이 있겠습니다. 우선 본 유족회 황창순 부회장께서 개제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본 유족회 황창순 부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개제 선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산유족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족 황창순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제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73주기 7차 서산 합동 추모제 개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본 유족회 정명호 회장님께서 초언을 하시겠습니다. 독축은 서산유족회 김창국 감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유세차 1950년 경인년 희생되신 2천여 영령들이시여 2023년 개면은 9월 7일 조촐한 제상 올려 삼가 고하나이다. 73년이 흘렀습니다. 못나고 못난 후손들, 침묵과 굴종의 세월 넘어
이제야 7번째 수산자 풀리나이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억울하게 수고한 영령들이시여. 영령들이 유골은 선하에 뒹굴고 넋은 여전히 구천을 헤매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영령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사오나 이제야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으니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족은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실지변연의 모진 세월을 살아왔기에 두려움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너무 억울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영령들이 확실한 진실 규명과 완전한 명예 회복이 이를 때까지 싸우렵니다. 아버지, 평생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 생전에 호도 한 번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부르지 않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나이다. 산과 구천을 헤매는 영혼들이시여, 정성껏 차린 셈을 허명하시고 부디 행원 안식하시기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유족과 함께 축원하나이다. 상향. 아헌은 본 유족회 이한식 고문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종헌은 전국 유족회 김보경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부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족 및 내빈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 단상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한국전쟁 전후 113만 민간인 희생자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끝내보지 못하고 먼저 가신 유족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족회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유족회 김보경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노인회 허영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귀한 내빈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위해 불철주야로록 하시는 이완섭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의원님분들 일괄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용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장이신 이경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원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수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동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효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서태안지 의원이신 조한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빈을 소개해 드렸고요. 시장이 오시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우리 성일종 의원님의 추도식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의 추모 마음을 전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슬픔과 통환의 세월을 꿋꿋하게 살아오신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안보의식 강화와 나라사랑 함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가슴속 깊이 묻어둔 울분과 애통한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번 합동위령제에서 억울한 희생자의 영혼을 달래며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7일 국회의원 성일종. 다음은 이한식 고문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한식 고문님, 예. 경과 보고를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유족회는 2015년 9월 30일 창립하여 오늘이 7번째 개최하는 추모제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발족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서산시 진실규명 신청자에 한하여 4차에 150여 명의 현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9,957명이 신청하여 조사를 마친 희생자의 진실규명은 2023년 8월 현재 1,000여 명에 달하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칼산동 유해 발굴 개토제를 시작으로 5월 30일 중간보고회,
7월 29일 69위 8굴유해 봉안식을 마치고 현재 세종시 추모공원에 임시 안치하였습니다. 유해는 시료 채취를 마친 상태이며 진실화야위원회에서 유전자 감식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 신청을 받아 감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울러 진실규명 신청자에 한하여 진실규명 진행 절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 여러분께서도 진실규명 신청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모든 사항들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격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원만히 마치면 진실규명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노력하여 모든 유족이 진실규명을 받아 70여 년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과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만 나는 서산, 불철주야도록 하시는 이완섭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호 서산 유족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70여 년 동안 참고 견디고 그 어려운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추모제 봉행은 7번째 맞이하는 봉행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봉행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제가 2015년 유족회를 발족을 해서 2016년 이완섭 회장님을 3번을 찾아뵙습니다. 많은 마음의 우려를 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힘 있는 대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음에 2017년도에 보조금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으로 지금까지 추모제를 봉행하고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쁜 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이완섭 시장님, 김명호 시의회장님, 그 외 많은 시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9일 그 폭염 속에서도 저희가 발굴유해를 봉환식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들도 그 어려운 데도 오셔서 참여해 주셨고, 또 시의원 여러분이 오셔서 참여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개토제를 시작으로 갈산동 교통호 유해 발굴이 시작돼서 5월 30일 날 중간 보고회 석상에서 전국에 있는 언론기관 30여 명이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희생자들이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짐승이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처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차마 눈뜨고 유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은 유해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해 발굴이 끝난 이후에 진실화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분명히 유해를 발굴된다는 저희 입장, 저 유족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유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굳건히 살아서 마지막 진실규명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조사를 받고 현재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진실규명에 여러 제약을 얹혀놓고 유족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 형제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진실규명 받아서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명예회복한 다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분명한 증표를 남겨야 우리가 눈물 남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유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와 함께 노력을 해서 진실규명 받는데 조금의 오점도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9월, 10월, 11월 3개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인식하시고 다 같이 협력해서 진실규명 받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유족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며 많은 도움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는 이완섭 서산시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를 준비를 부서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군사적인 말을 붙이지 않고 추모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여러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제73주기 합동추모제를 맞아 희생되신 영영 앞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으로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오신 유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모제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정명호 회장님을 비롯한 유족회 회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그날에 희생됐던 모든 이들을 기리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이자 비극의 역사입니다. 군인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에도 2천여 명이 넘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가 계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우리 삶에 크나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끝없는 폭탄과 총기로 무자비한 고통과 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가장 근본적인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 합동 추모제가 바로 그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추모제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전쟁의 비극적인 영향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는 평화의 소중함을 전달하며 우리의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가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희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를 이끄시며 서산시민과 함께 하시는 김맹호 의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의장 김명호입니다. 서산 유족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유족회 회원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우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간인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뜻깊은 73주기 합동 추모제를 관할하신 서산유족회 정명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전쟁의 비극이 있은 지 70여 년이 흘렀건만 뼈아픈 과거의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전후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민간인 희생자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회로부터 눈총을 받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디신 유가족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첫 유해 발굴이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의 두 번째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60여 부의 유해를 거두었고 감식을 통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반성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해 발굴과 명예회복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유가족분들의 응어리진 한을 덜어주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서산시에는 이화섭 시장님과 함께 유족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해 발굴과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지 않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맹호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전국유족회 김봉경 회장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전쟁 서산유족회 회원 여러분, 올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가 목숨을 잃은 지 73주기 되는 해입니다. 먼저 바쁘신 생활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기자 여러분께도 전국의 유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산 추모제 봉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정명호 회장님과 유족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무고하게 희생되신 민간인 희생자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반성의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유가족들은 오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반성은 민간인 희생자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유족들은 억울함을 알리며 정치적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법적 명예회복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소멸시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여야 의원 12분이 발의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연장에 대한 법, 소멸시효, 배제법, 배고상에 관한 법 등이 국회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과거사 정리법을 소홀히 한다면 또 앞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학살하지 않는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73년 전 이 지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영령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시 국가의 구름에 응했으며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실화해는 서둘러서 결정문이 유가족 각자의 집에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계류 중인 소멸시효법, 배고상법, 기간연장법도 함께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의원들과 국회 전체 의원들은 법 개정에 귀 기울이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사 제정법은 여당, 야당이 따로 없으며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곳 추모제를 왜 모셔야 하며 왜 유가족이란 말을 아니 불러도 될 언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 범죄 집단의 하소인은 당시 이 지역의 경찰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지킨다는 군인에 의한 것이라고 속속 진실위원회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73년 전 집단 학살에 동참을 했거나 방관한 자 그들도 다 범죄자입니다. 당시의 가해 세력,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공직자였는지, 그리고 가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은 이 지역 추모 행사와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호선 추모제에 함께하신 모든 유가족분들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당시 이곳 서산에서 희생되신 영령님들의 억울한 죽음과 해원안식을 위무하며 기억하며 또 기억하고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모의 시입니다. 성경동 시인께서 100년이 지나도 씻기지 않을 고통의 추모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송경동 시인님은 출판 시집 꿀장, 사소한 물음의 답방, 나는 한국인이 아니 등 여러 작품이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신동엽 문학상, 보산문학대상, 이호철 문학상, 조태일 문학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중견 시인입니다.
오늘은 더 뜻깊고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73년 만에 유엔 망정 저희 곁으로 돌아온 영령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진상규명이 더 이루어져서 73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73년 동안 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오신 이 자리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 한 편 드리겠습니다. 백년이 지나도 씻기지 않을 고통. 2023년 5월 갈산리 교통호에서 73년 만에 햇빛을 본 60여 구의 허연 뼈들이 말했다. 묶인 이 손과 발을 이제 그만 풀어주세요. 정수리에 박힌 이 총탄을 이제 그만 빼주세요. 입속에 가득 물린 이 흙을 이제 그만 파내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내가 왜 73년 동안 행적 없이 파묻혀야 했나요? 내 가족들은 지은 죄 없이 이 세상을 또 어떤 피눈물로 살아왔나요? 내 아이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어디에 묻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나요? 저 초산리 갈골 고북면 장승고개 정중리 뚝방길 똑대기터 아래 갯고란 한바골 골짜기 수성리 소탕산 안흥항 포구 양대리 바닷가 저 먼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도 나도 우리도 이제 그만 꺼내달라는 웅성거림 그날의 진실을 그날의 고통을 파헤쳐달라는 피 끓는 아우성들 그렇게 서산에서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가 2000여 명 죽창에 찔리고 총탄에 뚫리고 산속에 파묻히고 바닷속에 던져진 그들의 원한이 이 산에 가득 차 있는데 그간 국가
어디에 있었는가? 정부는 어떤 조작과 은폐의 역사에 다시 부역하며 단꿈에 빠져 있었는가? 여전히 대답 없는 민간인 학살의 역사. 그날 밤 무너지고 짓밟혔던 이 땅의 법과 양심, 정의와 존엄을 다시 세우려고 비로소 돌아오고 있는 당신들의 마른 뼈, 그 숭고한 핏빛 역사의 행렬 앞에 삼가 머리 숙이라니. 바람도 따라 흐느끼며 찾아들고 저 바다도 따라 울컥울컥 통곡하니 이제 다시는 파헤쳐진 이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할게요. 이제 다시는 발굴된 이 사실이 바래지 않게 할게요. 어떤 폭력과 야만도 당신들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게 눈 부릅뜨고 우리가 함께 지킬게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의 아픔, 그날의 슬픔들 다 말해주세요. 앞으로 73년은 우리가 들을게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더라도 이제 다시는 눈 감지 않을게요. 당신들의 피맺힌 이야기가 그대로 이 땅에 올곧은 역사가 될 때까지 당신들이 묻혔던 그 골짜기가 우리 모두의 반성과 참회의 순례지가 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홍경봉씨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서산 유족회 유해발굴 사업에 대하여 따른 보고와 함께 앞으로 계획을 유해발굴위원장이신 황찬수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해발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부회장 홍창수입니다. 오늘 그 초점은 우리 유족회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포인트가 그래도 갈산방어 유해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더 돋보인 그런 오늘 추모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일지를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동안에 우리 장시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좀 피곤하실 텐데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에 그 갈산방어가 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매주골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첫 번에 실패를 봤습니다. 3년에 걸쳐서 산을 휘짓고 돌아다녔지만 중원자가 하단을 얘기해갖고 상단에 묻혀 있다는 것을 실수로 저희들이 실패를 받고 이번에는 그러면 갈산방공호는 우리가 실수 없게 하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주머니를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여서 주머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한광석 씨라는 분을 찾게 됐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 매장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았고 그분이 17살 때 부역으로서 같이 동네에서 팔다리 이런 것을 개가 물고 다니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묻었던 장소를 우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구를 해보니까 정강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강학교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근석 위원장님 진화위원회 최초의 1차 그 양반한테 제가 갖고 가서 보여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분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결과 지난해 금년도 3월 초에 발굴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산주가 기업은행에 땅이 잡혀있는 터라 그거를 허락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가진 고생 끝에 겨우 발굴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60여 구가 보존 상태로 발굴이 됐는데 완전체로 나온 것이 35구였습니다. 그분들은 한이 맺혀서 그랬는지 목뼈서부터 허리, 갈비뼈까지 그대로 완전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의 그 발굴 팀장님 보고 부탁도 했고 과장님 보고도 부탁을 해서 왜 발굴만 하면 못하냐. 하루라도 우리 유족들은 지금 병들고 지쳐가는데 가족의 품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DNA 검사를 꼭 좀 부탁드린다. 하여튼 10번, 20번 제가 한 것도 한 30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발굴이 그 밑에 또 한 100m 방공호 1차 방공호가 약 한 100m 되는데 거기에 많은 시체가 묻혀 있다. 그 양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1차 거기다 묻다가 남으니까 2차 올라가서 2차 방공호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그 양반 말씀이 약 한 50m에서 60m 묻혀 있고 1차는 한 100m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1차 방공호는 엄청난 유해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라위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9월 달에 자치해서 예비 미루다가 10월 달에 이게 허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어서 지원과 그 개인 소유주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지난번에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제1차 방공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예발굴 사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 여러분 팀장님도 많은 그 수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로. 그래서 올해도 좀 부탁을 아주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헌화하고 분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빈 및 유족 등 여러분께서는 앞줄부터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와 분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족 여러분께서는 환호하시고 자리에 계속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도 있고요. 회장님께서 따로 말씀하실 분도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 잘해서 와이프인데